SS증권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비타민 같은 시간, 이은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입니다. 네, 확실히 봄이 오기 시작하나 봅니다. 이렇게 계절이 시샘하는 걸 보니까요. 오늘 선뜻 이제 꽃샘추위가 찾아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은 수은주가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겨울같이 차가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내일부터는 차츰차츰 기온이 올라간다고 하니까요. 포근한 봄을 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웠다 포근했다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봄이 와 있을 텐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녹여줄 따뜻한 정보들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은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 지금부터 함께 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고전파와 바로크와 또 고전파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여러분들께 대표적인 음악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낭만파, 낭만주의 음악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낭만파는요, 음악의 빈 고전파 그리고 현대의 중간에 있었던 19세기의 음악을 가리킵니다. 일반 역사의 시대로 구분을 하자면 프랑스 혁명과 또 19세기 말에 제국주의적 경향이 성행했던 그런 시기로 구분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 100년간은 인류의 발전상 극히 주목할 만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착잡한 그런 양상이 드러냈던 시대였는데요. 독일의 질풍노도 운동에서 그 시발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낭만주의가 발생한 시대적 원인은 산업혁명과 프랑스 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산업혁명으로 인한 대량 생산과 자본주의 발달은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온통 뒤바꿔 놓습니다. 또한 프랑스 혁명은 사회적 불안과 혼란으로 이어져서 사람들에게 혁명 자체에 대한 염증과 환멸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는데요. 이 현실이 지긋지긋하면 꿈과 이상, 그 환상의 세계에 몰입하게 마련이죠. 근대화와 도시화 자본의 축적으로 부르주아 계급이 주류로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 낭만주의 시대가 탄생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낭만주의의 철학적 바탕이 제공한 것은 바로 계몽주의와 자연으로 돌아가자라는 말로 대표되는 루소의 철학이었는데요. 이는 합리성과 인간의 이성을 신봉하던 기존 철학자들의 관점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루소는 불행과 죄악의 원인은 문명에 있고 또 자연 상태의 인간은 선하고 완전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대량 생산에 의해서 자본의 축적과 또 도시화, 계약에 의한 인간관계 등은 자연 그대로의 인간의 모습은 아니라고 그는 역설을 했습니다. 네, 이것은 당시 조금씩 형태를 잡아가던 낭만주의의 분위기와 딱 맞아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네, 그럼 낭만파 클래식은 어떠한 형태였고 또 어땠을까요? 네, 고전주의 음악을 가로지르는 음악적 틀에서 벗어나서 새롭고 또 개성 있는 작품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네, 공식을 깨고 색채를 다양화했는데요. 그와 동시에 모든 예술 속의 음악은 안방마늘처럼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기악음악은 더 이상 궁전의 백그라운드 뮤직이 아닌 주인공으로서 그 가치를 충분히 인정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음악은 일반적인 언어처럼 개개의 음절을 명확한 뜻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음악 자체만으로 무엇인가를 표현하려는 음의 언어로서 파악이 되기 시작합니다. 네, 따라서 작곡가는 음악을 통해서 시적, 그리고 회화적, 설화적, 극적인 세계와 결부된 감정의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기 시작합니다. 네, 낭만주의와 고전주의 경계에는 또 어떤 음악들이 있었을까요? 두 시대의 다리에는 다름 아닌 베토벤이 있었습니다. 네, 빈 고전파의 거장 베토벤은요, 고전주의의 이전 음악을 흡수하면서 고전주의 시대 음악을 완성하고 나아가서 미래의 낭만주의를 잉태하는 빛나는 업적을 남겼는데요. 베토벤 중기와 후기 작품들은 낭만주의적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가 되어서 왔고요. 그리고 낭만주의의 대표적인 본보기로 평가가 되기도 했습니다. 연말마다 한 해를 정리하면서 연두되는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4악장이죠. 환희의 송가에는요, 실로의 시를 가사로 붙여서 대규모 합창단이 솔리스트들과 함께 연주를 하게 됩니다. 환희의 부처라는 가사의 의미 또한 낭만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무한한 것에 대한 동경, 세계가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스케일, 네, 그리고 자유를 갈망하는 역동적인 파워 또한 그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낭만주의에서 낭만, 어떠한 뜻을 지니고 있는 것일까요? 네, 낭만은 로만티크라는 독일의 형용사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근원을 따지자면 중세 로망스어로 쓰여진 영웅적인 인물이나 환상적인 사건을 주제로 한 이야기와 시, 바로 로망스에서 나왔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17세기 중엽부터 낭만이라는 단어는요, 불가사의하고 환상적인 느낌, 그리고 멀고 먼 어떤 것에 대한 동경,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 벗어나려는 이상세계의 뜻으로 문학과 또 음악의 비평에 주로 사용이 되어져 왔습니다. 네, 그런 고전파와 낭만파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한 베토벤 교향곡 9번 4악장 환희의 송과 함께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드라마나 소설에서 완벽한 조건의 배우자를 거부하고 진정한 사랑을 찾아 떠나는 남자의 이야기라든지 반대로 아무런 비전도 없는 백수 남자친구를 자신이 끝까지 책임지겠다며 결혼식에 골인하는 지고지순한 여자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는 낭만적이다라고 말합니다. 낭만은 어쩌면 현실 감각이 결여됐다는 부정적인 뜻으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꿈과 환상이 가득한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탄생하기도 하는 것일 텐데요. 예술은 근본적으로 낭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술은 비루한 일상을 탈출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 낭만주의 예술은 현실 세계, 시간을 초월해서 멀고 먼 영혼의 세계를 동경하고 있습니다. 음악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형식과 한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열정적으로 움직이려는 거대한 힘이 존재했습니다. 고전파 시대처럼 명약관화한 규칙이나 질서에 기초를 둔 표현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개인에 따라서 음악의 스타일이 달라졌기 때문에 스펙트럼이 매우 컸고요.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변주의 분화 또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시의 내용이나 그 전경이 자아내는 분위기를 중시하기 시작한 것도 바로 낭만파 음악의 주요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가곡이 클래식의 분야로 한 자리에 당당히 자리를 잡게 됐고요. 또 교향곡의 표제와 설명이 부과돼서 표제 음악이 왕성해진 것도 바로 이 시기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가곡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 이 가곡의 왕이라고 불리는 슈베르트를 떠올리실 텐데요. 초기 낭만파 작곡가인 이 슈베르트는 군대 행진곡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는 가곡을 650곡이나 만든 작곡가이기도 한데요. 슈베르트는 가난해서 평생 음악회 한번 열지 못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슈베르트 음악의 특징은 선율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슈베르트의 곡을 듣고 있으면 가곡뿐만이 아니라 피아노 곡이나 교향곡마저도 선율이 시처럼 아름답고 또 물 흐르듯이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네, 그의 대표적인 작품에는 물방앗간의 어여쁜 아가씨와 겨울 나그네 등이 있는데요. 네, 지금까지 오늘 낭만파 음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요, 낭만파 음악가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슈베르트의 군대 행진곡 함께 감상하시면서 저는 오늘의 스톡으로 이어갑니다.
네, 오늘의 스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증권사 추천 종목으로 두 종목 준비했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요, 대신증권에서 추천한 호텔신라입니다. 네, 종목 번호는 008770입니다. 호텔신라는 창의공항 적자와 인천공항 임차료, 그리고 시내 면세점 경쟁 심화 등 주요 악재 피크를 지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향후 호실적과 긍정적 기대감에 주가에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동사는 면세 유통사업과 호텔사업,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함에 동시에 여행사업 등의 생활 레저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데요. 2008년 인천공항 면세점 입점을 시작으로 대구공항 면세점, 2011년에는 김포공항 면세점에 입점을 했고요. 세계 최초로 루이비통을 공항 면세점에 유치하는 등 지속적인 사업 확장을 통해서 선진 유통기업으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대신증권에서 추천한 종목인데요. 스카이라이프입니다. 종목 번호는 053210입니다. 네, 유료 방송으로 합산 규제 법안 소일 통과에도 불구하고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보수적으로 접근해도 2년 정도 가입자 모집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동사는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수백 개의 채널 서비스와 또 위성의 특징인 동시성과 광역성을 이용해서 전국 동일 방송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데이터 방송 서비스와 또 전문 오디오 채널 서비스 등을 실시하는 다채널 디지털 위성 방송국입니다. 네, 가입자 증가에 따른 방송 서비스 매출 확대와 홈쇼핑 송출 수수료의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스톡으로요. 대신증권에서 추천한 호텔신라와 스카이라이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즐거움과 재미 그리고 감동을 드리는 시간, 오늘의 펀앤필입니다. 네, 오늘은요, 제가 어떤 재미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우선 영상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One platoon, 46 recruits, 6 weeks to transform them from civilian to soldier. This is what life is really like if you join the army at 16. I'm Anthony. This is Revealed Extra. This is one of the biggest moments in these 16 and 17-year-olds' lives. It's the passing in parade where they officially join their regiments as Britain's youngest soldiers. They've trained solidly for 6 weeks to get here, and I've been following them every step of the way. It's the first time TV cameras have actually been allowed in to follow that journey, to see what it's like to transform from a civilian to a soldier. This is how they got here. Every year, 1,416 and 17-year-olds come here to the Army Foundation College in Harrogate wanting to be soldiers. Emily is one of 700 starting today. She's following her older sister Andrea. 네, 함께 감상한 1분 20초의 영상. 어떤 영상이었을까요? 네, 방송이 원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눈치채셨나요? 바로 이 영화의 예고편과 같은 이 영상은요, 영국군 모집 홍보 영상이라고 합니다. 네, 군 입대를 해보자는 저야 그저 멋있어 보일 뿐인데요. 왠지 군인이 되면 더 멋있어질 것 같은 그런 환상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영상들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네, 오늘의 펀앤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낭만파의 음악 들으시면서 좀 편안하게 마음을 가지셨길 바라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더욱 알차고 즐거운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